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인입니다. 금일도 여러분과 함께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5가지의 표현들을 한번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인이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지만 새로운 표현들을 공부하실 때는 다양한 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뉘앙스를 익히면서 여러분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예문과 함께 목소리 크게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영상 후에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여러분과 다양한 표현들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첫 번째로 배워볼 표현은 바로 ask for. 무언가 한 가지 명사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부탁하다, 때로는 무언가를 요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선 ask라는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무언가를 묻다, 그 다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다라는 큰 두 가지 의미는 우선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이 ask라는 동사는 문장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과 구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ask가 실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sk for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영작과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쪽 상품의 사진들을 좀 요청하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때로는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높은 실전 활용도로 보이는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I'm writing to 동사 버전으로요. 물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I'm sending this email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write이 지니는 일형식의 버전, 그렇죠. send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 뒤에 무언가 추가적인 내용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m writing to라는 표현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직은 작성 중이시죠. 즉 아직은 엔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riting to ask for some photos of your product. 한번 더 천천히. I'm writing to ask for some photos of your product. 자, 그럼 지금 배웠던 ask for로 확장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You asked for it. 한번 더 영어로 You asked for it. 바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초래한 결과야. 때론 격식체로 이야기할 때는 그쪽 분, 때로는 당신께서 자초한 일입니다 라는 표현까지도 확장이 가능하죠. 자, 우선 앞에서 ask for 다음에 한 단어의 명사가 올 때는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지금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바로 you로 잡혀 있습니다. 즉 주어에 해당하는 you가 그것을 부탁하거나 요청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한번 상황을 가정하면 여러분이 어제 그 보고서를 끝냈어야 오늘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제 그 보고서를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 당연히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가 됐겠죠. 즉 결론적으로 지금 벌어진 상황은 주어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요청하거나 부탁해서 결론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you asked for it.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즉 앞에서 배웠던 무언가를 부탁하다라는 느낌의 ask for를 조금 더 확장한 표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실전적인 회화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좀 너무 딱딱하고 좀 교과서 같은 느낌이죠. 편한 친구와 좀 다툼이 있는 느낌에서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런 느낌으로 할 때 you asked for it.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 말하는 네가라는 표현을 좀 반말로 듣지 마시고 아, 라이언 선생님이 실전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친구와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이 당신이 초래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화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연습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be in the middle of something. 때로는 be in the middle of ing라는 동명사가 오는 표현입니다. 즉 의미는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지금 현재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바쁘다 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in the middle. 미들이란 뜻은 무언가 중앙이란 뜻이죠. 즉 여러분이 어떠한 것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바쁩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be busy ing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오늘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쉬운 팁을 알려드리면 뭐뭐 하는 중이라 바쁘다라고 할 때는 be in the middle of ing라는 표현으로,
근데 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은 be busy ing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뉘앙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be in the middle of ing의 표현이 상대방한테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즈니스의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be in the middle of ing.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이 좀 편한 대상이라고 느끼실 때는 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보통 전화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엄마, 나 지금 일하느라 바쁜데. 지금도 이렇게 하느라 바쁜데 라고 할 때는 바로 be busy ing의 버전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신규 고객분이랑 이야기 중이라 조금은 바쁜데요. 즉, 이 표현은 조금 곤란합니다 라는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I'm in the middle of talking with a new customer. 한번 더 천천히. I'm in the middle of talking with a new customer. 하지만 밑에 표현이에요. 나 지금 신규 고객분이랑 이야기하느라 바빠.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말하는 느낌의 톤이죠. 자, 그럼 영어로 I'm busy talking with a new customer. 한번 더 영어로 I'm busy talking with a new customer.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상대방한테 부드러운 뉘앙스로 들어가는 느낌의 표현이 바로 be in the middle of. 그 다음 조금 편한 사이 때 뭐 하느라 바빠 라는 느낌이 바로 be busy ing의 버전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옮겨 보시겠어요? 나 오늘 저녁에 바빠. 때로는 저기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바쁜데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some plans tonight. 한번 더 영어로 I have some plans tonight. 자, 보통 여러분이 플랜을 계획이란 단어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플랜은 편한 사이 때 정하는 약속의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이 표현에서 만약에 I'm busy ton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바빠서요.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도 조금 섭섭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통 실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좀 있어서 어떡하죠?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선약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다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busy라는 단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ask for, 그 다음 지금 배웠던 be in the middle of 바로 이 표현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직접 한번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부탁했던 그 보고서는 끝냈니? 자, 그럼 정답은 Did you finish the report I asked for yesterday? 한번 더 영어로 Did you finish the report I asked for yesterday? 자, 이 표현에서 지금 사용된 문법은 바로 앞에 있는 the report를 꾸며주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지만 실전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이제 라이언이 추후 영상에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도 여러분에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끝냈지. 근데 보내는 걸 깜빡했네. 자, 그럼 영어로 Yes, I did, but I forgot to send it. 자, 그 다음 문장. 지금 뭐 좀 하고 있는 중이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be in the middle of do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한 단어의 명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좀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바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단 어떠한 동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옮길 때가 be in the middle of ing라는 동명사 버전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 다음번 문장. 그럼 내가 이따 보내줄게. 자, 개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럼 영어로 I'll send it right away. 그래서 이렇게 R로 발음되는 표현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연습했으니까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으로 배워볼 표현은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 중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계약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요. 때론 이제 여러분이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납금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라는 표현. 즉 이렇게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볼까? Just to be sure. 한번 더 영어로 Just to be sure.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한번 앞에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Just to be sure, please email me.
참고로 이메일이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메일이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이메일을 보내다, 때로는 누구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표현을 같이 볼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럼 영어로 just to be sure, please contact me.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표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좀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표현. 자, 그럼 영어로 just to be sure, please call me. 참고로 컨택과 콜의 결정적인 차이는 컨택은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화, 유선, 팩스, 이메일. 그렇죠. 때로는 SNS까지 포함할 수 있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컨택이 조금 더 광범위한 느낌, 그 다음 조금 더 비즈니스와 같은 격식체로 사용되는 표현. 자, 그럼 지금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와 영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배우는 표현은 비즈니스의 격식체의 표현에서 자주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회화체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은행이나 아니면 병원 등에서 전화를 받을 때도 이런 표현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즉, 여러분이 다양하게 직접 이야기로도 표현해보고 그 다음 영작, 그리고 청취까지도 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제 저에게 그 파일을 보내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send me the file yesterday? 한 번 더 영어로 Did you send me the file yesterday? 자, 그 다음 문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아에게 보낸 물건을 받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자, 앞에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 Just to be sure, please email me when you receive the product I sent you. 자, 지금 뒤에도 the product I sent you.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버전이에요. 대부분 실전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많이 생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서 배우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 형상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추후에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실전에서 어느 정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배워볼 표현은 바로 just so you know. 바로 중톤의 느낌으로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지닐 수 있는데 참고로, 참고하시라고, 때로는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 혹시나 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라는 표현으로요. 참고로 지금 표현은 친구 사이 때도 사용하셔도 되고 때로는 이제 고객한테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영작과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 이번 주 토요일은 시간 안 된다. 자, 지금 표현 같은 경우는 편한 대상이나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도 편한 대상과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때로는 참고로라는 표현으로요. 자, 정답 한번 크게 읽어볼까? Just so you know, I'm not free this Saturday. 그리고 편한 사이 때 좀 발음할 때는 I'm not free. 약간 중톤으로 올릴 때는 I'm not free.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의 정답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님, 참고로 이 제품은 세일 중입니다. 때로는 고객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은 현재 세일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Just so you know, this product is on sale. 한 번 더 영어로 Just so you know, this product is on sale. 그래서 just so you know라는 표현 자체가 편한 사이 때도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고객 등과의 회화치에서 주로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금일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금일 나왔던 표현들도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많이 연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에는 오늘 등장했던 예문들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제공이 될 거예요. 자, 라이언이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공부해요.